카말라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당선되던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통계와 온체인 데이터, 차트적 관점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비트코인은 3일간 진행된 조정 추세가 이어지면서 주말 사이 67,500달러까지 하락하였다가 오늘 새벽 하락분을 일정 부분 회복해주며 68,700달러를 넘어주며 21선 이동평균선 위에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가들의 의견이 있지만 최근 가장 지지받는 의견으로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하락함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하락했다는 것인데요. 폴리마켓에 따르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67%를 육박했었는데 해리스의 지지율이 상승함에 따라 현재 55%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당선 확률이 낮아진 이유는 미국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대학이 공동 실시한 투표 의향 유권자 조사에 의하면 경합주인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소폭의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우위였으며 트럼프는 애리조나에서만 카말라 해리스에 비해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지난 대선인 2020년 여론조사 기관 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던 아틀라스 인텔에 따르면 모든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우세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이겼다 하더라도 미국 전체 주에서의 당선 확률은 여전히 트럼프가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주에 큰 이슈가 없다면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 미 대선에 대한 베팅은 1866년부터 지금까지 딱 2번 빗나갔다고 합니다. 그 2번은 1948년인 민주당의 해리 트루먼이 공화당의 토머스 주이를 이긴 것과 2016년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겼던 것인데요. 그만큼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니 이번 당선 확률 하락으로 인한 비트코인 조정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새벽에는 FOMC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패드워치에 따르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무려 97.9%라고 하니 사실상 금리 인하는 확정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 암호화폐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이슈와 대통령 선거 이벤트가 워낙 강력한 이슈이고 조그마한 변수도 차단하고 싶은 시장의 세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이러한 이슈들이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하락으로 인해 떨어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데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차트적으로만 보아도 일봉상으로 5일간이나 하락했지만 그 하락의 폭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아직 상승 추세 안에서의 하락이 진행된다는 점, 추가 하락이 발생해도 역시나 상승 추세 아니라는 점,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하락이었다는 점에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으며 객관적인 데이터인 온체인 데이터와 그가 미국 대선 이후 암호화폐의 행보를 알아본다면 설사 추가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상승장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신뢰가 흔들려 낮은 평단가로 구매한 코인들을 팔거나 하는 행위는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살펴볼 온체인 데이터는 비트코인 넷테이커 볼륨인데요. 비트코인 넷테이커 볼륨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거래량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용어는 주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의 수급 상황을 분석할 때 사용됩니다. 즉, 넷테이커 볼륨은 매수하는 테이커와 매도하는 테이커 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순매수 또는 순매도 되는지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넷테이커 볼륨이 양수일 때는 매수하는 테이커가 매도하는 테이커보다 많다는 뜻으로 순매수가 더 크고 시장이 강세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넷테이커 볼륨이 음수일 때는 매도하는 테이커가 더 많아 순매도가 큰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약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를 보시면 넷테이커 볼륨이 장기간 음수였다가 최근 그 수치가 양수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비트코인의 순매수가 더 커졌다는 뜻이므로 비트코인이 강세 사이클의 시작점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이번 하락 원인과 이번 주 비트코인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 살펴보았는데요. 현재까지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트코인 차트 분석이나 알트코인 실시간 대응은 유튜브가 아닌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다루는 온체인 데이터도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란의 링크 클릭을 통해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무료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온체인 데이터는 대표적인 중앙화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 매수세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듯 이렇게 급격하게 선물 거래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 가격의 방향성이 크게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과거 이번과 비슷한 거래수가 발생했을 때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전고점을 넘기는 1차 상승장이 시작되었던
만큼 이번에도 그 정도에 못지않은 규모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들이 어디에 베팅했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국제 정세와 매크로 주요 지표들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금리 인하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방을 베팅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비트코인 롱숏 비율을 비트코인 가격 차트와 함께 나타낸 온체인 데이터 그래프를 보면 최근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수록 비트코인 롱숏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롱숏 계정 비율이란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의 시장에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가진 계정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로 롱 포지션을 가진 계정의 수를 숏 포지션을 가진 계정의 수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뜻합니다. 주로 시장 참가자들이 앞으로의 가격에 대해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즉 상승을 예상하는지 아니면 하락을 예상하는지 파악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따라서 롱숏 포지션의 비율이 1보다 높으면 롱 포지션을 보유한 계정이 더 많으며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가 강세라는 것을 나타내며 반대로 롱숏 포지션의 비율이 1보다 낮으면 숏 포지션을 보유한 계정이 더 많아서 시장이 약세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청산맵을 보더라도 이번 하락으로 롱 물량들이 많이 정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산맵을 보실 때 가운데 빨간색 화살표가 현재 가격, 왼쪽에 표시된 거래소별 볼륨이 롱 청산 물량, 오른쪽에 표시된 거래소별 볼륨이 숏 청산 물량으로 보시면 되는데 현재의 롱 청산 물량에 비해 숏 청산 물량이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세력들은 이러한 청산 물량들이 쌓인 것을 반기지 않으며 추세가 터질 때 청산 물량들을 정리하고 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상승하면서 롱 청산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는 무빙으로 하락이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숏 청산 물량들을 정리하러 움직일 차례겠죠. 따라서 전고점인 73.5K까지는 이 물량들을 정리하는 큰 상승이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온체인 데이터도 긍정적인 값을 나타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강세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나타내주는 표는 이 미 대선 후 역대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표일 것입니다. 앞선 두 번의 선거 후 비트코인은 모두 장기적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나타냈으며 현재 차트상으로도 순조롭게 이전 흐름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모레 오후에는 미 대선이 종료될 것이며 누가 당선이 되던 그 시기에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자산시장은 비트코인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선 초기에 증시나 자산시장이 하락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이며 정치적인 부분을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는 자연스러운 이치일 것입니다. 실제로 S&P를 보시면 빨간색 박스는 미국 공화당이 당선된 후 1년을, 파란색 박스는 민주당이 당선된 후 1년을 나타냅니다. 닷컴 버블과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S&P 500의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하기만 했으며 지난 100년간 미국은 총 23번의 대선을 치렀고 S&P 500 지수는 그중 19번의 상승장으로 한 해를 마쳤습니다. 비트코인과 더 밀접한 나스닥의 경우에도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급격한 상승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금 투자가 급등하며 금값이 연초 대비 47%를 기록하며 금 거래량 또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기록을 갈아치워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시장에는 불안정한 달러를 대체할 만한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흐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과 채권, 금 등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디지털 금으로 인정받고 있는 비트코인으로의 자금 유입 또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유명 트레이더 타디그레이드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 차트는 해머 캔들스틱 패턴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해머 캔들스틱 패턴이란 캔들이 하락이 연달아 발생할 때 마지막 캔들이 도지 캔들로 마감을 하게 되면 추세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차트 패턴인데요. 비트코인도 일요일 일봉 마감을 도지로 마무리해줬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지가 나와주었으니 해머 캔들스틱 패턴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이번 비트코인 하락은 미 대선 경합주에서 카말라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이 트럼프보다 많이 나옴으로써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낮아지면서 발생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체인 데이터와 차트는 여전히 비트코인 강세장 임박을 가리킨다. 셋째, 통계적으로 지난 100년간 미국 대선 이후 S&P 500과 나스닥은 1년간 꾸준히 상승해왔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최근 제 영상들을 분석해보니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70% 이상 된다는 것을 확인해버렸습니다. 저는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제가 양질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열심히 만들게 하는 원동력이고요. 유튜버는 그 관심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구독자 수인 것 같습니다. 만약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통해서 코인 소믈리에 채널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제가 텔레그램 방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영상에서 다루기 애매한 내용이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아쉬웠었는데요. 텔레그램을 통해 매일 공유되는 암호화폐 뉴스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주요 이슈를 체크하고 추가로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들은 영상보다는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고 그만큼 빠르게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참여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으니 클릭만 하시면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